네, 날씨 정말 많이 덥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요즘 전반적으로 용산이나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3도심, 이 서울에서 핵심 지역이라 불리는 곳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또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왔습니다만 강남 4구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또 강북 쪽에서도 갭물기를 통해서 10억짜리 아파트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있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들썩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다음 동향 같은 걸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게 용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게 되면은 서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서울 전체 중에서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청이 있는 쪽하고 또 강남 쪽에 있는 쪽하고 여의도와 영등포 쪽, 이게 이제 3도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용산이라는 곳이 되는데요. 용산이라는 곳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이곳, 이곳이 이제 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원화하는 곳입니다. 약 80만 평 정도가 되는 용산 민족공원이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동부이천동 쪽이 되는데, 이 동부이천동 쪽이 이제 용산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의도 쪽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발표한다고 하게 되면서 여의도와 그 다음 용산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투자 대상이 된다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게, 마스터 플랜은 기존에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산 집행돼서 실질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용산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일단 동부이천동 쪽, 이런 쪽이 아무래도 떠오를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최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첼리투스라는 아파트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460세대가 되고요. 15년도 8월 달이니까 3개월 정도, 입주한 지 한 3년이요. 3년 정도가 된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의 460세대에서 새롭게 460세대로 소위 말하는 1:1 재건축이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5억 한 4천 정도가 됐었는데, 기존에 10억 정도에 했던 아파트가 5억 정도, 5억 남짓한 분담금을 내고 그만 15억 정도의 원가가 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층별로 많이 차등이 돼 있습니다만, 고층에 있는 뷰가 잘 되는 것들은 호가가 30억까지도 가고요. 지금 실거래 사례가 28억이 넘었었던,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 재건축 아파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새 아파트로 변모가 됐을 때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의 가격들도 지금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 90년대 후반에 있는 것들은 뭐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섣불리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이 이 재건축보다는 좀 역사가 좀 짧기도 하고요. 뭐 내년 이후에 뭐 내력벽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쉽게 움직여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판단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한남뉴타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1구역 같은 경우는 재척되면서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뭐 3구역, 5구역 여러 구역이 있는데, 지금 가장 비싼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비싼 재개발인 이유는 입지가 가장 또 좋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는 마찬가지로 공원이 있고요. 위에는 남산이 있고 아래쪽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배산 임수의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비용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의 비용은 굉장히 높게 들어가는데, 여기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 주변 일대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인원 한남, 최근에 이제 그 분양보증을 못 받게 되면서 4년 임대를 했다가 전환되는데, 임대보증금만 해도 한 35억, 40억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고요. 한남 더힐 대표적인 이제 우리 고급주택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요. 평당 가격이 5천에서 8천 정도까지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일단 새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가격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산의 마스터 플랜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지가 워낙에 좋고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 사정에 의해서 개발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에 개발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쪽 일대에 빌라나 아파트나 뭐 상가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매물이 소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내놨었던 매물도 좀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종로 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강남 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영등포, 여의도 쪽, 제가 3회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소액으로 들어갈 만한 상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그나마 지금 도심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같은 거 좀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영등포 지역은 아직은 주거 환경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아직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상당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대로 최근에는 가격이 그러니까 투자자의 돈의 흐름이 약간 움직이는 패턴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서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패턴은 서울 중에서도 이 한강변 중심으로 강북에서는 아래쪽 그리고 강남에서는 이 위쪽 해서 결국은 중심부가 되는 한강 라인으로 가격의 어떤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어차피 그 부동산의 가격은요 첫 번째로 입지가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급량을 봐야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사실 공급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입지 내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갖고 계신 자금에 따라서 뭐 내가 아파트를 선택할지 아니면 빌라를 선택할지 또는 수익형으로 상가나 아니면 건물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서울 중에서는 어느 입지가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고 인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투자의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